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구매를 추천드릴 만한 경량 노트북을 가격대별로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를 콕 집어서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은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인 가성비 경량 노트북 추천 영상의 공식적인 후속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의 반년도 넘은 영상이고 노트북은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영상을 참고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신기하게도 꾸준히 조회수가 찍히더라고요. 그렇다고 영상을 지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신학기도 다가오고 있고 이 시점에서 그런 영상을 하나쯤 내줘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고 하셔야 할 게 AMD의 7나노 공정 신형 모바일 프로세서 르누아르가 탑재한 노트북들이 빠르면 3에서 4월쯤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건데 아직 실사용해보지 못한 입장에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정보만 봐도 현재 노트북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높은 놈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의 유효기간은 어쩌면 2달이 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노트북은 원래 자기가 필요할 때 사는 게 맞죠. 특히 지금처럼 신학기 시즌인 경우에는 특히요. 휴대용 노트북을 추천한 영상이기 때문에 무게는 1kg 초반대 이하, 저전력 CPU를 사용한 제품들을 추천한 영상입니다. 언제나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주로 사무용, 과제용, 영상 감상, 그리고 간단한 게임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거죠. 만약 게임용이나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같은 영상 편집용 등으로 노트북을 구매할 생각이라면 지금 전혀 틀린 영상을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품에 따라서 MX250 그래픽이 달리거나 하는 애들은 피파 온라인 4나 오버워치 정도까지는 옵션 낮추면 돌릴 수 있는 놈들이고 인텔 내장 그래픽이라도 롤 정도는 돌아가긴 합니다.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하는 작업에 따라서는 저전력 노트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영상에서 이거 게임 돌아가나요? 이 제품 영상 편집 돼요? 이런 댓글에는 이번엔 답변 안 드릴 겁니다. 노트북 추천은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 기준 인터넷 실구매가 60만원 미만, 60에서 80만원, 80에서 100만원, 100에서 120만원, 120에서 140만원, 140에서 160만원 이렇게 나눠서 한 가격대마다 1개 혹은 2개 노트북들을 제 평균화 독단으로 선정하여 추천하려고 합니다. 목록에 넣고 싶은 물건은 이것저것 많고 눈물을 머금고 추천 목록에서 제외한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너무 많은 물건을 추천해봐야 혼란만 생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물건이 이 가격대에서 제일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이 일종의 판단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윈도우 10은 미포함이 선택 가능한 경우 미포함 모델이 가격 기준이고 윈도우 포함 옵션밖에 없는 경우 포함 기준 가격입니다. 가격은 언제나 변동 가능하고 얼마 안 가 단종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6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엔 저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S540 14 API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대본 녹음일 기준 위메프 할인가 50만원대 초반에 지키고 AMD 라이젠 5 3500U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제가 예전에 라이젠 5 프로세서를 소개한 영상을 올렸을 때 시연했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제가 대략 2달 정도 사용하다 팔았는데 딱히 이 노트북이 나쁘거나 하자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라이젠 3500U는 인텔 8세대 i5급의 연산 능력, 베가 8 내장 그래픽은 UHD 620의 2배 정도의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은 나쁘지 않고 가격대에 맞지 않게 메탈 재질로 디자인도 깔끔하고 스피커나 키보드 등 기본적인 노트북의 완성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광시야 가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색 영역을 가지고 있어 물 빠져 보이는 색감을 보이고 배터리는 크지 않고 PD 충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S540이 조금 더 저렴한 레노버의 S340보다 뭐가 좋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바디의 재질, 약간의 무게 차이, 쿨링 팬의 개수, 그리고 스피커 정도가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50만원대에서 아직까지 이것보다 나은 제품을 찾지 못했는데 문제는 몇 달 안에 신형 라이젠 프로세서가 달린 이 제품의 완벽한 상위 호환 제품이 나올 예정이란 겁니다. 가격은 좀 더 비싸겠죠. 다음으로 60에서 80만원 사이입니다. 여기엔 첫 번째로 저는 MSI PS42 모던 8RA i5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녹음일 기준 11번가에서 70만원대 중반에 판매 중인 모델로 인텔 10세대가 아닌 8세대를 사용한 한 세대 구형 모델이지만 MX25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노트북은 게이밍만 만들던 MSI가 사실상 처음으로 출시한 울트라북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제품입니다. 각종 스펙들과 성능, 무게, 디자인 등등이 특별히 떨어지지 않고 MX250뿐 아니라
더 좋은 외장 그래픽까지 탑재한 파생 모델도 있어 작고 가벼운 게이밍 머신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수요가 있었던 제품이죠. 다만 USB-C 포트는 2개씩이나 달았으면서 디스플레이 출력이나 PD 충전 기능은 달아놓지 않았고 사진으로 보는 디자인에 비해 실제로 보면 다소 싼 티가 나는 부분도 있고 스피커는 구리다고 정평이 나 있고 합판을 분해하면 보증이 깨져버리는 MSI의 AS 정책 등이 좀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 여기에 추가로 주연테크의 신제품 슈퍼플라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79만원에 구매 가능한 제품으로 대놓고 그램 14인치를 저격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으로 보입니다. 그램보다 100g 정도 무겁긴 하지만 같은 마그네슘 합금 재질, 밀스펙 인증, 그램 14보다 1Wh라도 많은 배터리, 좋은 확장성, 쓸만한 디스플레이, 썬더볼트는 없지만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USB-C 포트 등 그램 14의 스펙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 온 스펙입니다. 현재 2020 그램의 성능 이슈를 고려하면 성능 자체는 이번 신형 그램보다 전반적으로 더 좋아요. 물론 중소기업 제품이고 정확한 제조사는 확인해보지 못했으나 아마도 중국 ODM 제품이겠죠. 아직 어떠한 자잘한 이슈가 있는지 등은 제가 직접 만져본 모델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힘듭니다. 알려진 단점은 상대적으로 팬 소음이 크다는 점과 스피커가 구리다는 것 정도? 제가 추천하고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무게와 배터리 때문에 그램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80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한성 TFX255S입니다. 현재 89만 9천원에 판매 중인 모델로 한성컴퓨터에서 도발적인 그램은 안돼 라는 홍보 문구와 언더케이지라는 좀 논란이 있는 브랜드명을 사용하면서 런칭했던 브랜드죠. 실제로 무게는 오버킬로그램입니다. TFX255가 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10세대 업그레이드 모델이 바로 이 TFX255S입니다. 다른 점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10세대로 CPU를 교체하고 60W 이상만이긴 하지만 일단 USB-C를 통해 PD 충전도 지원하게 되었죠. MX250으로 어느정도 게임도 돌아가고 아주 큰 배터리를 채용했으면서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죠. 이 제품은 중국 통팡의 ODM 모델로 전 이 제품의 파생 모델인 TFX255GS 아방가르드를 사용해 봤었는데요. 마그네슘도 아닌 알루미늄 재질인데도 상하판에 플렉스가 제법 있어 내구도에 대한 의심은 좀 들었고 키보드가 아이솔레이션식이 아니어서 좀 타이핑 느낌이 어색하고 팬 소음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스피커도 영 별로고요. 그럼에도 TFX255 시리즈는 꽤나 사용 후기가 많기 때문에 잘 검색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입니다. 좀 의외의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펙터 X360 2018년 말 잼컨 모델입니다. HP의 플래그십 투인원 노트북인데요. 1년이 넘은 제품이라 언제 품절이나 단종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제품이긴 합니다만 원래 출시 당시 150만원이 넘던 제품이 현재 카드 추가 할인까지 들어가면 112만원에 판매 중이더군요. 물론 10세대 아이스레이크 탑재된 신형이 출시되었으나 그건 150만원이 넘어가죠. 8세대 CPU를 사용하고 있고 램도 온보드 램을 사용하고 있는 큰 단점이 있으나 HP 최상위 라인업 노트북답게 굉장히 뛰어난 디자인과 빌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USB-C 포트 2개가 모두 썬더볼트 3를 지원하고 또 투인원 중에서는 상당히 배터리도 오래가고 뱅앤올룹슨 스피커 등 사운드까지도 프리미엄 노트북에 어울리는 제품이죠. 다만 화면 위아래 배열이 넓고 터치패드의 기본 드라이버가 윈도우 프리시전이 아니라 시냅틱스라 터치패드의 퀄리티가 영 별로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신형 스펙터 X360에서는 해결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더 아쉽습니다. 다음은 120만원에서 140만원 사이입니다. 신형 젠북 UX434를 제안해 볼 수 있겠네요. i7 16GB 램, SSD 1TB, MX250, 윈도우 포함 등 풀 옵션 모델이 카드 할인까지 들어가면 133만원 정도입니다. 갤럭시북 이온이 따라한 힌지 디자인이 바로 이 에이수스의 에르고 리프트 힌지입니다. 또 같은 인치대에서는 가장 작은 폼팩트를 가지고 있고 단단한 마감을 가지고 있으며 밀스펙 인증도 받은 물건이죠. 또 신형 젠북은 터치패드 대신 그 자리에 터치패드를 겸용하는 터치 스크린이 달려있는 형태인데 좀 기믹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조그만한 듀얼 스크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독특한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다른 노트북과 달리 젠북은 중간 옵션이 아니라 i7이 달린 풀옵션 모델을 소개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노트북의 램이 온보드이기 때문입니다. i5 모델은 램 옵션이 8GB밖에 없는 사악한 용량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램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려면 CPU와 SSD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해야 하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커지죠. 또 이 가격을 받고 파는 울트라북인 주제에 썬더볼트 3는커녕 PD 충전이나 디스플레이 출력도 USB-C로 안됩니다. 왜 2020년에까지 이런 포트 선정을 하는지 이해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완성도, 성능과 기능 등이 다 괜찮고 아무리 풀옵션을 찍더라도 신형 그램이나 갤럭시 북들보다는 싼 가격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할 물건은 아닙니다. 다음 120에서 140만원 사이 두 번째 추천으로 LG 그램 15인치 2019년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 했었어요. 그런데 2020 그램 출시 후 재고가 빠르게 떨어져서 그런지 한 달 전보다 신품 가격이 20만원이나 쳐올랐더라고요. 15인치 i5 기준으로 분명 12월만 해도 12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140만원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가격엔 안 사죠. 제가 2020 그램을 좀 까는 결론이 나온 영상 올려서 제가 그램을 싫어하는 줄 아는 분이 많던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원래 2019 그램까지는 가격 상관없이 가벼운 노트북 추천해달라고 하면 별 고민 없이 그램 사라고 말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램은 자기 용도에 맞게 쓰면 최고의 노트북 중 하나고 2019년 모델은 2020 그램처럼 스펙 대비해서 성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도 아니었고 배터리 효율도 더 좋았었죠. 휴대성과 배터리, 좋은 디스플레이, 썬더볼트 포트 지원과 AS망 등 장점이 많아 분명 2019년까지 한국에서 가벼운 노트북을 하나 산다면 그램이었어요. 2020 그램에서 자잘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저것 다 고려해보면 그램은 2019년 모델이 현 시점에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진짜 아니죠. 120만원대 이하로 싸게 구할 수 있다면 고려해보세요. 발열, 스피커 등 그램의 고질적인 단점이 없는 제품도 아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140에서 160만원 사이입니다. 리뷰했던 모델인 갤럭시북 이온 G58A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건 또 물량 부족으로 바로 구매 불가능하고 예약 판매를 받는 중이네요. 근데 물량 없다고 15인치 내장 그래픽 모델을 사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픽 카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쿨링 팬도 한 개 같이 빠져버려요. 이미 단독 리뷰랑 그램과 비교 리뷰 등에서 많은 얘기를 했던 제품으로 지나치게 얕은 키보드라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결정적인 단점만 커버한다면 무난하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성능, 무게, 완성도, 디스플레이 등에서 딱히 트집을 잡을 부분이 많이 없고 확장성과 포트 구성 역시 상당히 좋지요. 삼성의 AS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기대 이하의 스피커, 힌지 부분의 미끄러짐 이슈나 팬 소음이 좀 심하다는 평가도 있는 등 아직 개선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리뷰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가격 대별 휴대용 노트북 중 추천할 만한 제품이 뭐가 있는지 2020년 1월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품의 가격이나 판매 여부는 매일매일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신제품, 특히 AMD 신형 CPU가 출시된다면 이 리스트는 완전히 뒤엎어질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이 2020년 새 노트북을 고르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